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한 존재를, 그러니까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그런 거대한 공기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사람이 난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너무 화가 나서, 미워서. 그런 마음도 공감해줘야 되나요? 예, 공감해줘야죠. 할 수 있죠.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당신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다. 마음이나 느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 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의미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긴 한데요. 그냥 치유자 이런 호칭을 더 좋아하고요. 정혜신입니다. 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은요. 전문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뭐 어떻게 딱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극명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터득한 제 마지막 사회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썼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실에 앉아서 만 사람을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제 정신과 의사 한 30년의 경험 중에 한 15년은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후반생 15년. 15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진료실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가장 성공하고 무언가를 다 이룬 사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 쳐진 약자 중에 약자, 온 삶이 다 부서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삶을, 그런 분들을 만나왔죠. 그러면서 가진 결론이 너나 없이 다 아프구나. 너나 없이 다 힘들구나. 너나 없이 다 혼자라고 느끼는구나. 너나 없이 다 피해자라고 느끼는구나. 그런 자각이 너무 많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아픈 것 같으냐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공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그런 거대한 공기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권력을 놓으면, 나한테 이 돈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지금같이 나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죠. 사람을 자꾸 도구로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거대한 가치관, 그런 공기,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옳다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어떤 마음을 먹든 어떤 느낌이 올라오든 항상 이유가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믿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옳습니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상황인데 나는 그냥 딱 죽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마음도 옳습니까? 네, 옳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네가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너가 네 마음이 요즘에 어땠는데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그 존재의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 그러면 그렇게 좀 가볍고 그냥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참고 좀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이런 정도를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 공감 아니고요. 그 존재의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이유가 있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서 눈을 맞추고 그 마음을 묻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시작인 거죠. 그것이 공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지위가 있거나 40, 50대 이상의 남자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리고 누가 봐도 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명료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의논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가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주변에서.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것은 그럴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만 집중해서 그걸 오롯이 들어줄 수 있고 그걸 견뎌줄 수 있고 그걸 수용해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오로지 그냥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정서적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충분히 다 수용받고 공감을 받으면 그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상태가 돼요. 그 감정적인 공감만 같이 파도 타듯이 그렇게 누군가가 해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외로웠나 보구나,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참았나 보다 라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든지, 그런 자기 진단이 굉장히 명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뚜벅뚜벅 그런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요. 공감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저는 심리적 CPR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집도 내 미래도 현실도 가정도 다 부서져 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은요,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제가 말하는 그 정확한 공감을 하면 이런 분들도 살아나요. 하물며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감입니다. CPR이라는 게요, 심정지가 돼서 그냥 갑자기 쓰러진 성인도 초등학생이요, 한 서너 시간 CPR 교육을 받으면 성인도 살리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CPR 방법을 익히면 사람 목숨을, 병원에 가기도 전에 목숨을 살려놓는단 말이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목숨도 구한다. 일상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짚어나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마음을 얘기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저는 그거를 사자성어같이 충조, 평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금 네 나이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니? 라든지 네가 사장 형편에 대표 형편에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가나 판단 아니면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확 다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충조 평판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 충조 평판인 거예요. 충조 평판을 빼면 할 말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그냥 거의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누군가가 막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떠오르는 것이 충고나 조언 아니면 판단이나 평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입을 다물면 돼요. 차라리 그러면 먹먹하게 가만히 있거나 네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해줄 말이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차라리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내 말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스며구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과는 별개로 업무상 아주 현실적인 레벨에서 이렇게 명백히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그러면 충조평판하지 않고 무조건 공감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 라는 것의 전제는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 이런 것까지 다 옳다는 거 아니라 그거는 별개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큰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업무상 잘못을 했어요. 이거는 꼭 알려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뭐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호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네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벌였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왜 그랬냐? 너 요즘에 어땠던 거냐? 너 요즘에 마음이 어땠던 거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네가 요즘에 그렇게 다시 별개로 물어봐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공감하고 알아줄 수 있죠. 이것과 이것은 별개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잘못도 조금 이렇게 무마하고 눈 감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깊은 존재 핵심을 온전히 오롯이 공감을 해주면 어떤 책임, 자기의 어떤 잘못 이런 것도 사람은 기꺼이 감수를 하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약간 공감 강박이라 그럴까? 사람을 공감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또 굉장히 이렇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당신도 옳고요. 나도 옳아요. 나도 내 마음이 있고 너도 너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도 마음이 있고 너도 마음이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너의 마음은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 주목해보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랑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면 타인을 먼저 공감하기 이전에 나부터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부터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다면 내 등골을 빼가면서 너를 공감해 줄 때가 아니고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떨 때는 너를 공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를 먼저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먼저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는 것이다. 공감에는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나라는 존재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어서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에 나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